네, 오늘은 일단 크게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안에 이제 세부 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미티어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지난번 시간에 만들 걸 하나씩 생각해 오라고 말씀드렸죠. 뭐안 해오셨어도 지금 들으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이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뉴얼이나 이런 벌려져 있는 거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 모두의 퀴즈라는 건 누가 이해하고가 돼 있고, 우리의 퀴즈라 그래갖고 이제 실시간으로 퀴즈를 내서 맞추는 앱을 만들 생각이에요. 이 강의를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구조에 맞게 이제 시작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제로 코딩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디렉토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설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도 뵀지만 박승현입니다. 네. 생계형 코더고요. 네. 다른 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은 특별한 미티어의 디렉토리. 이제 네 가지인데요.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한번 구동해 볼게요. 그리고 폴더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왜 폴더 구조가 필요한지, 그 일반적인 폴더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미티어가 해당 폴더나 파일들을 빌드해서 미티어라고 하는 실제로 구동되는 디렉토리에 넣기까지의 그 파일 로딩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파일 로딩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노드.js나 자바스크립트 쪽 프론트 하시는 분들이 그 로딩 순서나 이런 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트 이런 거 미티어에서는 필요 없어요. 민감하실까봐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미티어는 크게 이렇게 그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요. 자체적으로 빌드를 하니까 그 룰에 맞는 코딩만 하면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천하는 폴더 구조. 제가 끄트머리는 제가 만든 그 디렉토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젝트 생성하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중복이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드렸처럼 지난번은 프리뷰였고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일단 컬로 미티어를 HTTPS에 있는 그 설치 파일을 받아서 실행을 하죠. 그러면 서버로부터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티어가 심지어 노드.js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할지언정 노드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몽고DB가 내장되어 있지만 몽고DB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요. 미티어 크리에이트 마이 프로젝트. 미티어라는 게 플랫폼으로서의 넓은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티어는 바이너리로서, 그러니까 빌드 툴로서의 관점에서 미티어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티어라는 커맨드에 크리에이트라는 파라미터, 그리고 뒤에는 프로젝트명을 또 파라미터로 주면 현재 실행되는 곳에서 해당 프로젝트명으로 폴더가 생기고,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가 뜨죠. 마이 프로젝트가 크리에이티드 됐고, 만약에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싶으면 마이 프로젝트 들어가서 미티어 커맨드를 쳐라. 네, 미티어 런 하고도 같고요. 네, 그래서 폴더로 가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해 봤어요. 실행해 봤더니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프록시를 시작해요. 로컬 호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프록시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이제 뭐 알아야 될 상식은 한 게 있긴 한데요. 그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프록시를 시작하고 몽고DB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앱을 시작하죠. 근데 이 앱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 얘가 하는 일이 많이 있겠죠. 해당 폴더에 뭐 소스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뭐 인터프리트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빌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떨어져요. 앱 러닝 앳 로컬호스트에 3000번 포트. 포트를 안 주면 3000번 포트에서 돌아요. 그리고 포트가 3001번 포트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요 뒤에 파라미터에 마이너스 포트는 3001 하면 이게 3001번 포트로 돌아요.
뭐 80 포트로 돌리고 싶으면 뭐 수도 권한을 얻거나 방법을 해서 돌리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디폴트로 3000 포트로 돌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우저로 그냥 딱 다음과 같은 과정만 실행해서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면 3000번 포트로 돌아가 있는 게 보이죠? Welcome to Meteor. 클릭 me 하고 You've pressed the button, press the button 뭐 제로 타임스 이렇게 했는데 요거 클릭하면 요게 이렇게 이제 플러스 해갖고 요게 올라가죠. 그냥 간단한 리액티브 클라이언트 쪽 리액티브 코딩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따 실습하면서 같이 보고요. 지금은 보지 않을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티어가 빌드 툴로서 그리고 커맨드 라인 툴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미라고 하기 그렇고 실제로 존재하는 툴이니까요. 그냥 그 미티어 해당 그 아까 마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 프로젝트를 생성했는데 해당 폴더에서 미티어 한 칸 띄고 몽고 치면 몽고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네, 몽고 쉘로 접속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티어가 2.4.9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트가 적혀 있죠. 3001번 포트에 미티어 DB. 몽고DB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게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미티어 땡땡 프라이머리라는 게 몽고DB에서 레플리케이션 셋을 설정하면 이게 여기 프라이머리, 세컨더리에서 마스터 슬레이브에 대한 구분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미티어는 처음에 구동하면 싱글 레플리카 셋으로 구동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그 오피로그 스캐닝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오피로그 스캐닝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난번에 안 오신 분은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거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네. 기회가 되면 뭐 실습이 끝나거나 이러면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은 레플리카셋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가끔은 우리가 미티어에 있는 컬렉션 API가 아니라 몽고DB의 다이렉트로 접속을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쉘에서는 물론 잘 안 하겠죠. 띄어쓰기나 에디팅이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로보몽고를 사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몽고 쉘로 접속했던 게 포트 보려고 그런 거예요. 3001번 포트로 돌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로컬호스트 IP, 로컬호스트나 뭐 127.0.0.1 치고 3001번 포트를 주시면 돼요. 처음에 생성되는 건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크리에이트를 하면 이렇게 한 줄 생기죠. 이거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 공부할 때 썼던 거 몇 가지 있는데 미티어를 띄우면 이렇게 3001번 포트로. 그리고 포트를 나눠가지고 로컬 컴퓨터에서 뭐 여러 개 띄우면 막 다른 포트로 막 뜨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글씨가 좀 깨지는데요. 내부 몽고DB, 그러니까 미티어를 구동하면서 자동으로 구동되는 몽고DB는 외부 컴퓨터에서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그 프로시 뜬 거 보셨잖아요. 근데 걔가 로컬호스트에서만 접속되고요. 다른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 IP를 쳐서 3001번 포트로 들어가면 접근 안 돼요. 로컬에서만 되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운영 환경에서는 내부 몽고DB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추천을 안 드리죠. 현재 미티어가 돌아가는 디렉토리는 분명히 소스고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디렉토리일 텐데 그럼 뭐 사이즈나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외부 몽고DB를 쓰는 걸 추천하고 운영하는 점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외부 몽고DB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글씨가 조금 깨지네요.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커맨드 몇 개 있긴 한데요. 그래도 외부 몽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피로그를 제대로 스캐닝을 하려면 레플리카셋 설정에 대해서 몽고DB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다음 기회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미티어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구동까지 하고 몽고DB 접속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로 미티어가 그 폴더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미티어가
소스를 빌드할 때 해당 디렉토리의 명이 어떤지, 그 디렉토리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 소스를 읽어가는 타이밍이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앱에서는 개발자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네, 그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폴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크리에이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파일들이 이렇게 세 개 생겨요. 아까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myproject.css, myproject.html, myproject.js. 그래서 CSS는 뭐 아실 거고 HTML은 그 템플릿에 대한 게 정해져 있죠. 다음 시간에는 템플릿에 대해서 볼 거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템플릿 헬퍼나 뭐 이벤트 오브젝트들에 대한 코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주위에서 봐야 되는 거죠. 닷 미티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미티어가 구동되면서 빌드한 소스들을 다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그 노드.js로 돌아가는 미티어에서 노드.js 서버 쪽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기서 구동이 되겠죠. 그건 노드 문법에 정확히 맞겠죠. 네. 그래서 요 폴더는 만지면 안 돼요. 만져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한데요. 뭐 패키지 버전을 특정 버전으로 픽스한다거나 이럴 때 뭐 패키지 파일에 접속해서 버전을 명시적으로 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쓰긴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1.0 이제 나왔으니까 다운그레이드 하실 일은 없을 거고요. 네, 히든 폴더 절대 만지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그 폴더를 보면 클라이언트, 모델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건 제가 만든 폴더예요. 제가 이름을 그냥 줬어요. 클라이언트, 모델, 그리고 프라이빗, 퍼블릭, 서버. 모델을 제외하고는 그 미티어에서 권장하는 미티어가 인식하는 폴더죠. 처음에 클라이언트 폴더는 뭐 짐작하셨겠지만 클라이언트 쪽에는 템플릿 소스하고 그 템플릿을 핸들링하는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들어가죠. 여기는 브라우저에서 구동되는 소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서버 코드 넣는다고 해서 뭐 그게 되지 않고요. 거기에 뭐 npm 뭐 이상한 코드들 집어넣으면 미티어가 다 뱉어요. 그 인터프리터팅을 막 이렇게 하면서 코드 밸리데이션이 안 맞거나 이러면 막 뱉거든요.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 폴더에 파일을 넣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같은 레벨에 여기에 파일을 딱 뒀다. 그러면 그 파일은 클라이언트 거냐 서버 거냐. 근데 실제로 소스 안에서요. if 가로하고 meteor.isClient 하고 여기에다 구현을 하면 미티어가 그걸 클라이언트 코드로 생각을 해서 그 코드만 아까 그 미티어 쪽 폴더 쪽에다가 클라이언트에 줘야 될 파일이라고 간주하고 그 스크립트를 구동하게 넣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폴더는 meteor.isClient에서 코드하는 거랑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거대하게 해서 isClient, isServer 해도 되긴 해요.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모델이란 경우에는 모델은 그냥 이렇게 제가 개발하면서 한 팁인데요. 그 지난번 시간에 대기 시간 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대기 시간 보정이 되는 이유가 그 클라이언트 쪽 몽고DB하고 서버 쪽 클라이언트 쪽 미니몽고, 서버 쪽 몽고DB 이걸 접근하는 컬렉션 API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거의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물론 콜백이냐 아니면 그냥 블락 코드의 패턴이냐 차이가 있지만 거의 똑같은데 그 코드를 모델 쪽에다 넣어놓고 호출하면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면 서버 쪽에서도 같이 호출돼요. 그래서 대기시간 보정이나 서버하고 클라이언트에 공통적으로 넣어야 될 라이브러리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뭐 그냥 굳이 큰 라이브러리가 아니더라도 뭐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날짜 포맷에 대해서 하고 싶은 뭐 그런 유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이 있겠죠. 그런 서버 쪽하고 클라이언트에 공통적으로 뭐 자료 구조를 핸들링해야 되는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어레이가 불편하니까 그걸 이제 핸들링하는 유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쪽에다 넣으면 돼요. 그럼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배포돼요. 닷 미티어 폴더 안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쪽에 같이 배포돼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요 모델 쪽에서
meteor.easy 클라이언트하고 meteor.easy 서버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강제로 찢으려고 그런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같이 소스가 구동되게 돼 있어요. 네, 프라이빗은 서버 쪽에서만 사용될 리소스를 넣어둔다고 하는데요. 그 asset.ap이를 통해서만 API를 통해서만 폴더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폴더는 안 썼고요. 네, 퍼블릭 폴더에서는 우리가 미티어를 구동하면 아까 3000번 포트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슬래시하고 그 뒤에 나오는 걸 그대로 여기에다 넣으면 그냥 HTML 파일이나 뭐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그리고 그냥 그 고정적인 컨텐츠들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한 웹서버로서 미티어를 쓴다고 하면 이 퍼블릭 폴더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는 뭐 favicon.ico 파일이나 robot.txt 파일 같은 거 넣으면 넣기에는 적합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미티어 이전에 혹시 저처럼 앵귤러하고 자바를 하다가 앵귤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서버 쪽 REST API가 미티어로 준비만 됐으면 기존 앵귤러.js 파일을 써야 되겠다, 앵귤러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얘를 넣을 때가 되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럴 때 퍼블릭 폴더에다 딱 떨어뜨려 놓고 기존하고 똑같이 구동을 시켜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미티어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 퍼블릭 폴더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뭐 앵귤러를 쓰거나 이걸 미티어로 바꿀 수 있을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버 쪽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버 쪽 프로그램들 위치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서버에서만 쓰는 그 코드들은 퍼블리시 관련한 게 서버 쪽이죠. 그리고 서버 쪽 메소드 아까 얘기했던 모델에서 메소드를 정의하면 이게 서버와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도는데 그걸 서버에만 넣으면 서버에만 존재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서는 동작 안 하고요. 그리고 이 meteor.is 서버일 때 같은 동작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폴더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해당 폴더를 어떤 룰로 읽어서 빌드를 하느냐. 네. 일단 로딩 쪽에 앞서서 개발할 때 순서에 민감한 코드나 이런 게 꼭 있다 그러면 실제로 미티어는 우리가 자바에서 자르 파일을 묶거나 뭐 OS 그러니까 MS 쪽에서 뭐 DLL을 만들어서 패키지를 만들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패키지를 이거 이래. 여기까지는 편집. 그리고 패키지 폴더를 이용해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미티어다 스타트업 그래서 서브 클라이언트 모두 미티어다 스타트업이라는 저 가로 안에 코드들을 넣으면 실제로 브라우저가 로그인해서 구동돼서 로그인되기 전에 구동될 때 요 미티어 스타트업 코드가 작동하고요. 서버 쪽은 서버 쪽 코드가 바뀌어서 미티어가 다시 재구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최초 시작할 때 이럴 때 미티어다 스타트업이란 폴더가 미티어다 스타트업이라는 함수가 구동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앞서서 그렇게 작성하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데 미티어는 자체적으로 의존성 관리를 합니다. 민감한 로딩에서 순서가 민감한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룰에 의해서 관리를 미티어가 다 해요. 적어도 최소한 그것만 따라지면 뭐 그런트 같은 건 절대 쓸 일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로 프로젝트 해보시면 뭐 서버건 클라이언트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의존성 관리한다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네, 여기는 그래서 그냥 살짝 보고 지나가는 걸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너무 이거에 몰입 안 하셔도 돼요. 나만 몰입하는 것 같은데. 네, 미티어는 디렉토리를 인식할 때 최하위 디렉토리를 먼저 인식해요. 뎁스가 깊은 것부터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뭐 큐에다가 폴더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빌딩할 폴더들을 넣어놓고 그게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빌드업을 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빌드업을 해 나올 때 파일이나 폴더가 같은 뎁스에 있으면
알파베티컬 오더로 순차적으로 빌드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 혹시 폴더에 lib라는 폴더가 있거나 이러면은 제일 뒤에 로딩해요. 제일 뒤에 로딩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일명을 main.js, 뭐 main.js 뭐 이렇게 하면 얘가 그거를 아주 제일 마지막으로 인식합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미티어는 그냥 빌드할 때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폴더 구조나 파일 네임을 잡는 게 그 코딩을 할 때 생산성이라는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빌드 툴이고 클라이언트, 서버, 뭐 프라이빗 이런 정도의 룰만 지켜주면 실제로 미티어는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추천하는 구조, 두 번째 추천하는 구조, 그리고 뭐 제가 했던 구조 이게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쪽에 집어넣고 이제 클라이언트 안에서 서버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에 움직이거나 이래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면서 바꾸셔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 레벨로 폴더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커스터머 쪽을 만들어 놓고 lib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해도 되고요. 포스트를 만들어 놓고 lib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건 클라이언트를 인식해요. 요 뒤에 있지만 커스터머 뒤에 있지만 폴더 이름이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럼 미티어가 요건 클라이언트다 하고 인식해요. 뎁스하고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사용자 관련, 포스트 관련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 폴더를 놔둬놓고 거기다가 업무별로 쪼개는 방법도 있고요. 클라이언트를 쪽을 만들어 놓고 업무별로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요런 것, 요 클라이언트를 패키지로 만들고 서버를 패키지로 만들어 갖고 우리가 미티어 애드 해가지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중간에 바꿔도 되니까 크게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서버 폴더 만들고 클라이언트 폴더 만들고 퍼블릭 폴더 만들고 모델 폴더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앞에 폴더 만들었잖아요. 그게 제가 주로 쓰던 패턴이니까 이것도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파일을 에디팅 하는데 그 파일하고 옆에 있어야지 되는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폴더에 있으면 또 열거나 찾거나 아니면 검색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일단 코딩하는데 가장 편한 구조로 잡았죠. 그래서 서버 쪽에는 서버 쪽 메소드.js나 뭐 메소드 for 앵귤러 뭐 이거는 이제 앵귤러에서 쓰던 레스트 지원해 주려고 만들었고요. 그 서버 쪽만 하는 라우터 서버 쪽 라우터가 있고요. 그리고 퍼블리시는 꼭 서버 쪽 폴더에 들어가야죠. 네, 클라이언트는 이제 메뉴별로 폴더를 이렇게 정했어요. 메뉴별로 폴더 정하고 리퀘스트 URL 그 URL을 또 메뉴나 그 업무별로 이렇게 이름을 맞춰서 짓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뭐 템플릿이 뭐 A라는 템플릿을 제가 코딩을 한다면 A.html, A.js요. 그냥 이렇게 템플릿명하고 HTML명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그 템플릿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잡아왔고요. 퍼블릭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티어 오기 전에 썼던 잡다한 HTML이나 이런 것들 그냥 여기다 다 넣고 그대로 썼죠. 회사 소개나 이런 거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모델, 요거는 기본 컬렉션 API만을 사용한 코드. 그러니까 이게 서버에서도 돌고 클라이언트에도 돌 거라고 인식될 만한 것들만 여기다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하려고 뭐 어서트, 이건 뭐 클라이언트 서버 다 쓰니까. 그리고 스키마라고 그래서 뭐 특정 컬렉션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기본 셋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서버 쪽에서도 넣지만 우린 클라이언트에도 넣을 수 있잖아요. 미니문구 쪽에도요. 그래서 스키마 관련돼서 뭐 get 스키마에서 뭐 어떤 스키마를 줘라 이런 것도 넣고 아까 말씀드린 util 여기다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속도가 빨랐죠. 설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질문 있으세요? 미티어 설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아까 그 모델 폴더 1위로 만드셨다고 네, 했는데 네, 네. 그 폴더 양이 달라도 상관없다라는 모델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네, 된다. 상관없어요. 근데 걔는 어떻게 클라이언트 서버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티어는 프로젝트 폴더 밑에 있는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파일들을 읽어요. 읽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 숨긴 파일에 있는 단 미티어로 집어넣어야 돼요. 첫 번째 미션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 노드.js 소스하고 클라이언트에 보내줄 자바 소스를 분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티어 룰에 맞춰서 템플릿 코드나 아니면 뭐 서버적 메소드 코드나 이렇게 코드들을 막 만들다 보면 얘가 그 룰들을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기 시간 보전이나 이런 지난번에 안 오셔서 조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몇 가지 폴더를 빼놓고 미티어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이름을 다르게 되고. 근데 모델 폴더 밑에 뭐 클라이언트 폴더 이렇게 만들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델 폴더 쓸 때 거기에는 그냥 파일들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그 폴더로 만들어서 지원 자꾸 그냥 제 바깥에 있을 때 꺼내도 상관없는. 상관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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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표적으로 설명이 아까 안 드렸구나. 그 모델 폴더를 쓰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몽고DB에 컬렉션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컬렉션명을 직접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뭐 new 몽고.점 컬렉션 해갖고 컬렉션명을 이렇게 주는데 그걸 클라이언트에서도 해야지 컬렉션을 액세스할 수 있고 서버 쪽에서도 선언해야 실제로 몽고DB에 액세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묶어서 모델 폴더 이렇게 넣어놓으면 클라이언트에서 쓰고 서버에서도 쓸 테니까 그게 대표적인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컸어요. 프로젝트 하다 보면 컬렉션들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30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양쪽에 놓으니까 좀 보기도 안 좋고 귀찮아서.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설치 안 되신 분들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설치 안 되신 분들을 실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